자, 이번에는 감성 파이널 시즌 1의 2회를 여러분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통문항이니까 1번부터 쭉 진행을 해서 2, 3점짜리를 빨리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자, 1번 보니까 여기 이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2에 마이너스 1승이고 뒤에 있는 8이라는 요놈, 요 8이라는 요놈을 2의 3승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뒤에 이제 3분의 2가 있고요. 얘네들이 굿바이 되겠죠? 그쵸? 그럼 남는 것은 2의 제곱. 2의 제곱이 남네요. 이렇게. 그럼 2의 제곱에다가 이제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2의 1승으로 처리하면 되네요. 답은 3번.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니까 함수를 줬어. 2차 함수를 주고 갑자기 프라임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프라임을 구할 수 있으면 되겠죠. 주어진 함수를 미분해보면 f'x는 이 앞으로 떨구면서 차수가 내려가. 여기 그대로 4죠.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여기다가 뭐 집어넣으면 끝나요? 그치? 1 집어넣으면 툭 끝나네요. 답은 얼마야? 1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수열을 문제가 나왔는데 등차 수열이네요. 등차 수열이니까 여러분들 첫째 항이랑 뭐가 필요해? 공차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식이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그럼 두 번째 항에서 이제 여섯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얘네들의 차이가 4. 그러니까 4칸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 자체가 이제 공차를 4개 더해서 이 차이를 메워준다.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7에서 30으로 넘어갈 때 얼마를 더하고 있냐면 28을 더하고 있네요. 그럼 공차 4개를 더한 것이 28이라고 했으니까 D는 가볍게 7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그러면 공차라는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았으니까 A의 N을 뭐라고 써주면 돼? 그치? 7n이라고 스타트를 시켜주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어떤 상수항을 박으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둘째 항이 7이다. 요거 이용해 줄랄 거야. 그러면 이제 n에다가 2를 쿡 집어넣으면 2, 7이 14가 7이 되려면 필요한 항이 마이너스 7이라는 상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여러분 7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식으로 빠르게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찾아버립니다. 그럼 여기다가 그대로 뭘 집어넣어주면 7을 집어넣어주면 7에 49 49에서 7 빼니까 얼마야? 그렇지. 42.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뭐 이런 방법도 있죠. 여러분들 A의 N이라는 게 A의 1 더하기 N-1D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열심히 쳐박아가지고 두식을 연립해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푸는 게 여러분들 학습에도 도움이 되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다. 이렇게. 공차 N으로 스타트. 4번 한번 볼까요? 4번을 보니까 적분을 하래요. 근데 적분을 하라고 했는데 일단 뒤에가 곱하기의 형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적분이 아니라 수투의 개념이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전개를 하면 3x의 제곱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3x, x니까 4x 그리고 뒤에는 상수항은 1이네요. 그래놓고 이제 적분을 하면 끝나는데 또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 그치?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정적분의 형태를 주면 무조건 뒤에 있는 함수 중에서 무슨 차 함수? 홀수차 함수, 다항함수 기준으로 홀수차 함수는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것이 이제 3x의 제곱 플러스 1만 남을 것인데 얘가 당연히 우함수 y축 대칭 함수가 될 테니까 얘를 0부터 어디까지? 2까지로 바꿔주고 앞에다가 2배를 해주는 우함수 기함수의 정적분 스킬을 써주는 거야. 그치? 무조건 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적분시 작 x의 3승 플러스 1을 적분하면 그냥 x겠네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2 집어넣은 거에서 0 집어넣은 걸 뺄 거란 말이지. 아까랑 계산이 차원이 틀려요. 이거 마이너스 2 같은 거 집어넣을 때 여러분들 굉장히 계산 실수 많이 하잖아. 근데 여기는 0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냥 계산 안 하면 되겠죠. 그쵸?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2니까 얼마야? 10. 10에다가 2 곱하니까 답은 20.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니까 그림과 같이 함수를 주고 극한값을 계산하세요. 근데 극한값을 계산할 때 여기 보니까 이렇게 얘는 독립적으로 계산해주면 되고 얘는 곱하기네요. 그쵸? fx와 fx를 곱하는 개념이니까 얘도 뭐 독립적으로 계산을 해주면 뭐 간단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쵸? 합성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얘를 합성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곱하기의 개념으로 보면 쉽죠. 자, 그럼 얘부터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에서의 극한값인데 여기 뒤에 플러스라고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오른쪽 보는 거거든. 마이너스 1보다 살짝 오른쪽을 보면 오른쪽 여기 있네요. 그쵸? 그럼 얘는 1이라는 값보다는 조금 큰 값을 출력할 테니까 이 값이 1보다는 조금 큰 값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겠네요. 그
근데 계산이 끝났지 않나? 그치? 뒤에는 또 다른 계산을 하고 2를 더해달라고 한 거니까 요 놈을 그냥 최종적으로 뭐라고 답을 출력해주면 돼요? 1이라고 답을 출력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0보다 작은 상태, 0보다 작은 상태를 여기다가 걸 건데 0보다 작은 상태를 거니까 뚜두두두두두두 얼마야? 2죠? 그럼 2보다 좀 작은 상태잖아. 그래서 2보다 좀 작은 상태를 출력한 다음에 그놈을 뭐 하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최종적으로 어디로? 그치? 4로 간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x를 0보다 작은 상태로 보냈을 때 fx와 곱하기 x를 0보다 작은 상태로 보냈을 때 fx, 이걸 선생님이 머릿속으로 그냥 한 것뿐이거든. 이게 지금 합성의 개념을 쓰는 것보다 곱하기의 개념을 쓰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은 상태, 0보다 작은 상태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얼마? 2보다 작은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또 2보다 작은 상태가 되니까 둘이 곱해서 얼마? 4라는 결과에 도달을 합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4라는 결과에 도달을 똑같이 한 겁니다. 자, 2를 더해서 얼마야? 답은 5. 복이 어딨어? 여기. 조심하자. 5번이 아닙니다. 3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6번입니다. 6번을 보니까 y는 k라는 어떤 직선이 있어요. 그 다음에 곡선과 곡선을 줬는데 약간 이게 좀 더러워 보이지만 아주 간단한 그냥 지수함수입니다. 지수함수가 만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는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원래 얘는 어디서 스타트를 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지. 여기서 스타트를 했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 앞에 뭐가 붙어 있니? 그치. 마이너스가 이렇게 틱 붙어 있어요. 괜찮아요? 여기 이 마이너스가 띡 붙어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래 지수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거든. 이렇게. 근데 지금 요 앞에다가 마이너스를 틱 곱해주면서 전체 부호로 한번 바꿔주라는 얘기니까, 그치? x축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입니다. 현재까지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 요 놈이 바로 요 빨간색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쵸? 당연히 지수함수를 그릴 때는 항상 누구를 염두에 둬야 돼? 점근선을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현재까지 점근선은 y는 0이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좀 처리하면 되는데 선생님 얘네들이 다 뭔가요? 사실은 평행이동의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 얘네들은 다 평행이동의 정보라서 전개해주면 2분의 3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놈은 얘가 이제 뭐 이게 돼요 이렇게. 괜찮나요? 뭐가 됩니다 뒤에. 여기 이제 2분의 1이랑 그 다음에 2의 x-1승을 둘이 곱하면 뒤에 뭔가 되지만 선생님은 요 놈을 계산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네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부터 y는 k라는 요런 상수함수, 요렇게 생긴 상수함수랑 요 그래프 빨간색이 만나는 경우로 생각할 건데, 만나지 않는 경우로 생각할 건데, 열심히 x쪽으로 평행이동을 해봤자 어차피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요 놈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여기 앞에 있는 2분의 3만 생각해주면 되니까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2분의 3만큼 평행이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기가 이제 2분의 3만큼 들어 올라가겠죠. 동시에 다 같이 들어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괜찮죠? 자, 그렇게 되면 그래프의 개형이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점근선에 누가 있다. 그치? y는 2분의 3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만나지 않도록 하려면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 그렇죠? 여기 위에 있어야겠죠? 그렇죠? 요 위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y는 k가 이렇게 위에 있어줘야 이 그래프랑 얘랑은 만나지 않겠네요. 자, 그러면 k라는 놈이 2분의 3보다는 항상 커야겠죠? 자, 같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이렇게. 둘이 같아도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이게 점근선이기 때문에 얘가 얘랑 똑같아도 얘는 절대로 만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답은 k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그냥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도 답을 낼 수 있습니다. 2분의 3으로. 근데 이 앞에 정수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정수 중에서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은 거 누구야? 그치? 이겠네요. 이렇게 5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7번을 보니까 다항함수 fx가 살고 있대요. fx가 다항함수라는 정보만 알고 있고, 그 다음에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자, 극값을 갖는다고 했지 극대를 갖는다, 극소를 갖는다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극대를 갖는 상황, 요걸 한번 생각하거나 또는 요런 거 생각하라는 얘기죠. a에서 극소 3을 갖는 요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g라는 함수를 새롭게 정의를 해주고 그냥 단지 이거야. g를 미분해서 a를 집어넣은 것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 g를 미분해야겠네요. g'은 두 함수를 곱해놓은 상태니까 자, 이제 곱의 미분법을 쓰면 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이렇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냅두고 자 뒤에 거 미분하면 F'X 그리고 마이너스 1 요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럼 럭셔리하게 여러분들이 A만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G'A는 이렇게. 그럼 자 A 집어넣어주면 FA 빼기 A 다 집어넣는 거죠 뭐. 그 다음 A 괄호 여시고 F'A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놈의 계산 결과가 얼마다? 1이다. 요것만 처리해주면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이 됐건 이 그림이 됐건 여러분들 F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얼마? 3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요 점에서 당연히 프라임이 얼마겠니? 그치? 0이겠지? 그래서 미분한 다음에 A를 집어넣은 결과는 0일 것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FA가 지금 3이라고 있으니까 3 F'A는 0이라고 있으니까 0 그럼 계산해 주시면 3에서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니까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결과물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네요. 답은 깔끔하게 A가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A 구하고 집에 가라고 있으니까 답은 1번 이렇게. 그 다음에 8번 보자. 8번 2, 3점짜리의 마지막 문항인가요? 8번 자 닫힌 구간 0부터 파이에서 정의된 함수가 있다. 함수를 정의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코사인 함수를 줬네요. 자 코사인 함수를 쓱 줬는데 이게 지금 코사인 안에서 얘가 마이너스 x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처리하자고. 왜냐하면 코사인은 스스로 마이너스를 꿀꺽 삼킬 수가 있어요. 우함수의 개념이라서 꿀꺽 마이너스를 삼키면 얘를 좀 더 보기 좋게 x-4분의 파이로 각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더 보기 좋아요. 그리고 뒤에는 2분의 1 이렇게. x보다는 마이너스 x보다는 x가 좋지.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는데 이제 코사인을 그리면 돼요. 그리고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재빨리 치환이라는 개념을 써도 됩니다. 근데 뭐 이거 정도야 뭐 치환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얘가 그냥 너무나도 쉬운 각이니까 그냥 x의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였는데 얘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 사이야? 그치?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3파이까지 진행을 하면 되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얘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코사인 t에서 2분의 1을 빼는 개념이고 얘가 가지는 최대 최소를 생각해 보려고 코사인 t 그래프를 그려본 거예요. 됐죠? 그런데 여기는 0이고요. 그쵸? 여기는 파이가 될 텐데 원래는 0부터 파이까지 봐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이 범위 0부터 파이까지라는 이 닫힌 구간은요 x의 범위였죠. 이게 x의 범위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환을 했으니까 t의 범위를 생각을 해줘야겠죠. 여기다가 4분의 파이를 다 빼주는 거잖아. 이렇게 4분의 파이를 전부 다 빼줍니다. 여기도 빼주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그치? 0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 이쯤에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쭉 가다가 파이까지 가는 게 아니라 파이보다 4분의 파이만큼 작은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면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4분의 파이고요. 이 값이 얼마다? 4분의 3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자 이제 빨간색 그래프를 잘 보고 최대랑 최소만 불러주면 되는데 최대는 1이네요. 그쵸? 제일 위에 있는 값 1. 그 다음에 최소는 4분의 3파이를 그대로 집어넣은 게 최소가 될 테니까 코사인 4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누구를 구했어? 코사인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마지막으로 처리해 주면서 최대 최소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번 해주고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2분의 1을 같이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자 문제에서는 최대랑 최소를 둘이 뭐 해달래? 더해달라고 했죠? 둘이 더해주시면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가 없어지면서 얘만 남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2, 3점짜리가 조금 쉬웠는데 이번에는 4점짜리는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제 뒤에 4점짜리를 진행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9번 4점짜리 첫 문항이네요. 문제 한번 볼게요. 1이 아닌 자연수 n에 대해서 두 곡선 문제에서 곡선 두 개 줬습니다. 근데 곡선의 모양을 보니까 그냥 로그 함수야. 기본적인 로그 함수. 얘도 기본적인 이제 로그 함수죠. 물론 여기 앞에 이게 뭐가 있으니까 평행 이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기본적인 로그 함수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에서 자연수 n이라고 줬으니까 얘가 지금 밑이 이제 1보다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 증가하는 함수를 그려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증가하는 함수를 그려주면 됩니다. 이 앞에가 이제 혹시라도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감소하는 함수로 바뀔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역시 증가하는 함수를 그대로 유지해주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를 읽다 보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을 일단 a, b라고 하래요.
x축이랑 만나려면 y가 0일 거 아니야. y가 0인 자리, y가 0인 걸 여기다가 콕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은 로그의 값이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요 x자리, 요 진수 자리가 1이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요 a라는 포인트를 구해보면 1,0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 b라는 포인트도 같이 구해보면요. 요게 이제 1이 되면 되니까 x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되네요. 요렇게 된 거야. 그쵸?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 둘 다 증가하는 함수라고 했고요. 하나가 이렇게 생겼고 뭐 또 하나가 뭐 이렇게 생겼다 하지 뭐 그냥.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그래놓고 나서 y는 2와의 만남을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여기 만나는 요점을 c, 요점을 d라고 할게요. 만약에 내가 얘를 c라고 하겠다는 건 뭐냐면 요 앞에 있는 함수를 미치 n인 로그 함수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고요. 얘를 d라고 하겠다는 얘기는 요 뒤에 있는 함수를 좀 거시기 하네요. 이거는 미치 이제 n제곱이고 얘가 이제 x-3이다. 요렇게 하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놈과 x축이 이제 y는 0이었던 놈인데 만나는 점을 각각 a랑 b 이렇게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문제에서 이제 준 조건, 마지막 조건이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대요. 자, 그림상으로 이 길이가 같나요? 같지 않지. 하지만 우리 컴퓨터가 아니니까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수 없었잖아.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계산을 한번 해줘야 되네요. 그럼 요 놈의 값은 3이네요. 3. 여기가 지금 1,0이고 여기가 4,0이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 뿅.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 길이도 3이어야겠고요.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두 점을 진짜 구해서 그 길이가 3이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풀어볼까? 그럼 여기 일단 y는 2라고 돼 있으니까 이 점을 구해야 돼요. 이 점을 구할 때는 y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x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가 2인 상태니까 n의 제곱, 컴마 2 이렇게 좌표를 찍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원리로 이 d라는 포인트는 여기에 이제 뭐가 돼야 돼? 그치? 얘가 2가 돼야 되는 그런 끔찍한 상황이네. 그러면 일단 n 플러스 1을 나누니까 n 플러스 1분의 일단 2가 될 것이고요. 얘랑 같은 원리로, 요 점을 구했던 같은 원리로 여기 밑에가 이제 미치 n제곱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쵸? 그런 상태에서 3을 또 넘기니까 이렇게 플러스 3이 되는, 아우 끔찍하네요. 이렇게 x좌표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y좌표는 당연히 2가 되겠고요. 됐죠? 그러면 여기 지수법칙을 한번 싹 써가지고 얘를 4로 바꾸는 작업까지 한번 해줄 수 있다. 요게 이제 지수자리야. 미치 n인데 지수도 n이 섞여 있네요. 정말 죽고 싶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뭐냐면 여기서 얘를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죠. 그쵸? 요 길이를 구하려니까 오른쪽 데이터에서 왼쪽 데이터를 빼주면 되겠는데 요 데이터에서 요 데이터를 뺀 것을 3이라고 하려고 딱 봤는데 여기 3이 있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뺀 것을 3이라고 하면 얘네 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이제 n제곱이 누구랑? n의 n 플러스 1분의 4 이렇게 요걸 이제 만족시키는 상황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미치 n으로 똑같으니까 계산이 일단 됩니다. 얘가 2가 되면 되겠네요. 근데 그러려고 봤더니 그냥 암산만 해도 알겠지만 n이 1이 나와버리죠.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래요? 1이 아닌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겠네. 선생님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이거 지금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그림이 잘못됐다는 거야. 이 그림이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1이라는 결과에 도달을 한 거고요. 사실 선생님은 컴퓨터가 아니었기 때문에 얘를 정확히 그릴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진행이 되다가 이게 뒤집히는구나. 얘네들의 대소가 뒤집히고 y는 2가 위에 있는 거야. 그러면 아까 전에 이 점이 d였고요. 이 점이 c였을 텐데 얘네들의 지금 대소가 바뀌면서 c가 더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즉 얘가 얘보다 더 컸던 거야. 그러니까 길이를 구할 때는 이번에 여기서 얘를 빼는 작업을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길이를 다시 한번 구해보니까 이번에는 n제곱에서 n에 n 플러스 1분의 4승 그리고 3을 또 빼니까 마3이 돼야 되고 그 결과가 이제 3이 돼야 된다. 자, 이걸 풀어야 됩니다. 사실은 얘는 풀 수 없는 방정식이야. 왜냐하면 지수의 형태와 그 다음에 다항식의 형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풀 수가 없지만 문제에서 1이 아닌 자연수 n이라는 조건을 강하게 줬기 때문에 마치 부정방정식을 풀듯이 그냥 자연수를 적당히 때려 박으면 됩니다. 넘기니까 얘가 6이 될 것이요. 이렇게. 그럼 n에다가 적당히 한번 넣어보자. 한 2부터 넣어보자. 2부터 넣으면 4가 되죠? 4는 절대로 될 수 없고. n에다가 3 한번 넣어볼게요. 3 한번 넣으면 얘가 이제 9가 되고요. 거기서 이제 3 집어넣으면 3 되는데 얘가 3 되니까 얘가 1 돼버리죠? 딱
맞아 떨어지네요. 그래서 n의 값은 얼마다? 그치, 3이다. 이렇게 답을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풀 수 없는 방정식이지만 자연수 n이라는 조건을 줬으니까 여러분들이 껴맞추기를 통해서 답을 좀 내야 되는 그런 문제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0번. 10번 문제를 보니까 이제 수열 문제가 딱 바로 등장을 했는데, 일단 수열은 첫째 항을 줬어요. 첫째 항을 준 상태고, 지금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너무 지금 좀 복잡하잖아요. 그쵸? 복잡하니까, 여기서 일단 어떤 일반식을 세우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그치? 나열해야지. 첫째 항부터 신나게 나열하면 되는 거예요. 딱 보자마자 10번이고 또 10번이고 하니까 첫째 항부터 그냥 시원하게 나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에 1이 있다. A에 1이 있다. A에 1은 3이래요. 그런데 그 다음 상황이 중요합니다. 어떤 항을 만들 때는 바로 앞항이 로그를 걸었을 때 자연수가 되는 경우와 자연수가 아닌 경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요 바로 앞항이 3인데 여기다가 로그 3을 걸면 어떻게 돼? 자연수가 되네요. 그러면 요 위에 해당되는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두 번째를 만들 때는, 그치? 여기다가 3 집어넣고 여기 n에다 1 집어넣으면 1이네요. 1에다가 3을 더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4, 이렇게 답을 처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3를 또 구할 때는요, 얘가 4니까 여기다가 밑이 3인 로그를 취해봤자 자연수가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5가 되겠죠. 하나를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요 밑에가 그런 뜻이야. 하나를 늘려라. 그러니까 로그를 걸었을 때, 밑이 3인 로그를 걸었을 때 자연수가 안 되면 하나를 빨리 키워보라. 그러면 스피드가 붙어서 빨리 하나를 키우겠죠?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빨리 하나를 키웁니다. 언제까지 키워요, 선생님? 계속 키웁니다. 오, 힘드네, 이거. 이렇게. 그냥 하나씩 키우면 돼요. 그쵸? 쭈쭈쭈쭈 가서 이렇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다시 로그를 걸었을 때 이게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A5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그쵸? 그럼 계산을 그대로 해주면 3분의 9, 현재까지 3이었는데 n에다가 이제 뭘 집어넣는 거니까 7을 집어넣는 거니까. 그쵸? 현재까지 3이었는데 여기다 7을 집어넣으니까 7, 3, 21. 됐죠? 맞나요? 계산 틀리면 나 화낼 것 같은데. n에다가 7 집어넣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9니까 9, 3, 4, 21. 맞죠? 그런 다음에 an 그대로 바로 전항을 한 번 더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되니까 이 친구께서 30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30이 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쉽네요. 왜? 이 30은 이미 3의 3승을 넘어갔잖아. 그치? 그럼 3의 3승을 넘어갔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3의 몇 승까지? 그치? 4승. 그러니까 81까지 쫙 커져야 돼요. 그 전까지는 절대로 얘가 될 리가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 이 밑에 거에만 해당이 돼서 얼마를 계속 더해 나가겠니? 그치? 1을 계속 더해 나가겠죠? 그러면은 A9 한번 구해보면 여기다가 1을 추가시키니까 31이 되고요. A의 10은 32가 되는데 지금 우리 어디까지 가야 돼? 그치? 바로 직전. 누구 되기 직전? 요거 3의 4승 되기 직전까지 가야 되잖아. 3의 4승이 되기 직전까지 가면 이거 얼마야? 81까지 딱 오면 되겠죠. 80까지 온 다음에도 한 번 더 더할 수 있잖아. 이렇게. 됐죠? 그럼 81이 될 때가 얼마인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는데, 이 규칙이 되게 쉽네요. 여기가 9면 여기 31이잖아. 얼마 더했어? 22인가요? 21을 계속 더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22를 더한 게 81이 돼야 되니까 반대로 22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럼 22를 빼주면 59 맞나요? 이렇게. 그럼 59번째 항이 81이 된 건데, 자, 그러고 나면 60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얘가 81이니까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서 다음 항을 만들라는 얘기인데, 사실 계산할 필요가 없죠. 81 집어넣으면 얘가 81이잖아. 이 27이야. 그 n에다가 적당히 자연수 뭘 집어넣을까요? 와씨, 59를 집어넣을 거예요. 59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난리 나죠. 이미 얘만 가지고도 100을 확 뛰어넘는다. 문제에서는 100보다는 커지지 말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최고로 큰 요 아래쪽 항번호, 얘가 얼마가 된다? 59가 된다 해서 1번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수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나열을 할 수 있으면 빨리빨리 나열해서 규칙성 찾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번엔 11번입니다. 11번 보니까 다함수 fx라고 일단 줬어요. 그쵸? 근데 밑에 보니까 이제 극한식이 하나가 주어져 있는데 상당히 더럽네요. 그쵸? 무섭게 생겼어, 무섭게. 근데 여기 보니까 x의 n승. 자, 분자가 x의 n승이야. n차 함수네요. 그럼 당연히 분모에 있는 얘도 몇 차 함수가 돼야 되니?
n차 함수가 돼야지. 왜냐하면 동급의 무한대가 돼야 극한값이 이렇게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놈이 동급의 무한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fx는 몇 차라고 그냥 우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 n차다 이렇게 우길 수가 있는데 최고차항은 아직 언급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a라고 조심스럽게 세팅하죠. 그리고 어차피 무한대로 보내는 개념이니까 이 뒤에가 사실 의미가 없어요. 더군다나 이제 f에다가 ex를 또 집어넣으면 f의 ex라는 놈을, 그치? 눈에 보이는 x에다가 ex를 집어넣는 개념이니까 이렇게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처리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요? 그쵸? 여기 x에다가 ex를 집어넣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처리를 해주셔야겠죠. 됐죠? 자, 그러고 나면 이 뒤에도 사실 무시할 수 있는 대상이죠. 왜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될 테니까. 그러면 요놈 그리고 요놈 얘네 둘이 분모에서 계산이 될 것이고 분자는 1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a 묶을게요. 이런 식으로 분모가 세팅되고 분자는 1 이렇게 세팅이 되겠죠. 극한값을 계산한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아주 예쁘게 정리가 되겠네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우리는 a를 구하는 거니까 요 a랑 요 놈이랑 자리를 훅 바꿔줄 건데 느낌상 이제 이게 시그마도 이렇게 보이고 말이야. 그치? 얘가 이렇게 내려갔을 때 큰 거부터 쓰지 말고 작은 거부터 쓰는 요런 요것도 이렇게 써야지. 내 맘이에요, 이건. 쓰는 순서는 여러분 상관없겠죠? 선생님이 잘 보이도록 요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a를 구했다. 이게 구한 건가요, 선생님? 구했지. 예쁘게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요것만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분모가 x의 n승이었고요.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f의 2x였으니까 얘를 그대로 이제 또 박으면 되는데 원래 사실은 뒤에도 뭔가 더 있었지만 의미 없죠. 무시할 거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니까 앞에다가 이제 a와 이 n승을 곱하는 거니까 그대로 이제 그냥 a라고 쓸게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이 약분이 되면서 남는 것은 얘밖에 없고 요 놈을 그대로 이 시그마에 걸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이거 시그마에 걸 때요. 이거 지울게요. 선생님 이거 시그마에 걸 때요. 여기 이 n승이 보이고 이거 a는 상수니까 a를 앞으로 내보내면 안 되나요? 자, a는 지금 현재 상수처럼 보이지만 a가 뭐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렇지. 이렇게 n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를 상수 취급하면 안 됩니다. a 자리에다가 얘를 그대로 다 쳐박아 주시면 되겠네요.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a 자리에다가 그대로 얘를 쳐박으면 1 플러스 2의 n승 1 플러스 2의 n 플러스 1승 위에 분자에는 2의 n승이 있죠? 이것만 계산해주면 되겠네. 근데 이제 시그마 뒤에 뭐가 보여요? 이렇게 분수의 형태가 보이면 당연히 얘가 뭘로? 그렇지. 얘가 빼기의 형태인 빼기꼴로 바뀌지 않으면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계산이 되도록 하려면 빼기꼴로 무조건 바뀐다는 얘기고 분모가 이렇게 곱의 형태니까 여러분들 부분분수라는 걸 쓸 수 있어. 부분분수라는 것은 큰데 더 작은데 그러니까 뒤에서 앞에 걸 빼본 거야. 여기서 얘를 뺐을 때 분자에 있으면 돼요. 그럼 여기서 얘를 뺐을 때 1, 1 없어지고요. 2의 n승 앞에 2가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2의 n승 빼니까 2의 n승이겠죠. 그죠? 2의 n승이 됐다. 여기서 뒤에서 앞에 거 뺀 게 있다. 그래서 부분분수를 아주 빠르게 만들 수가 있네요. n은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이게 만족을 해버린 상태니까 이제 버리시면 되고요. 이제 요렇게 여기서 누구를 뺀다. 그렇지. 얘를 뺀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아주 빠르게 시그마 뒤에 빼기 형태를 만든 거야.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계산할 때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어디까지 다 집어넣어서 6까지 다 집어넣어서 다 뺄 거 아니야. 그치? 그런데 시그마 뒤에 빼기꼴이라는 것은 속산법이 가능합니다. 다 일일이 집어넣을 필요 없이 얘네 두 놈을 보고 수열의 입장으로 바라봤을 때 얘를 몇 번째 항이라고 바라보면 n번째 항이라고 바라보면 얘가 지금 몇 번째 항이야? n 플러스 1번째 항이죠? 그러면 n 대신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6까지 다 넣어서 어차피 다 지워질 테니까 항번호가 작은 쪽에다가 1을 한번 대입하고 항번호가 큰 쪽에다가 6을 한번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거든. 그래서 항번호가 작은 쪽 여기다가 1을 대입하면 3분의 1이 되고요. 항번호가 큰 쪽에다가 6을 대입하면 얘가 이제 128인데 1 더하니까 129죠?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아주 속산법을 써서 빠르게 답을 내는 그런 문제예요. 그럼 이제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통분하면 되겠죠. 129분의
여기다가 이제 40 뭘 더? 43. 43에서 1 빼니까 42. 그럼 3으로 약분하면 되겠네요. 3, 1은 3, 3, 4, 12. 3, 4, 12. 3. 43분의 14라는 아주 깔끔한 답이 여기 있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겠죠. 그쵸? 당연히 여러분들 속산법이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돼. 시그마 계산을 할 때 시그마 뒤에 계산이 가능하려면 분수가 나왔을 때 무조건 빼기꼴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빼기꼴이 반드시 n번째 항이라고 봤을 때 n 플러스 1번째 항이 돼. n번째 항이라고 봤을 때 n 플러스 2번째 항이 돼. 이런 식으로 지금 칸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때 이제 속산법을 통해서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이 풀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2번. 12번 보니까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 A다. 그리고 3차 함수. 일단 고맙네요. 4차 함수 진짜 싫은데 3차 함수를 줬어. 그럼 3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상태를 그려줍니다. 자, 그랬을 때 F'영은 0이고요. F'영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프라임이 0 되는 값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게 첫 번째 경우가 되겠죠. 두 번째 경우는 여기에 0이 있다면 이런 경우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양수 K에 대해서 양수 K라는 것은 0의 오른쪽을 말하는 겁니다. fx를 다 그려놓고 꺾어 올리면 한 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 자, 만약에 여기에 이제 0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x축을 어디다 놓을 수밖에 없냐면 이 위에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 위에 이렇게 놔줘야 그래야 여기서 꺾일 거 아니야. 꺾어 올리면.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이렇게 K 이렇게 하나만 나와야 돼요. 물론 이게 x축이 되면 누구도 x축이 될 수 있어. 얘도 x축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래도 어차피 여기서만 뾰족할 테니까 여기는 부드럽겠죠. 그쵸?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네요. 가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 왜? F형은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F형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으라고 했는데 얘가 지금 x축이 여기 있어버리면 x축보다 밑에 있잖아. 그럼 안 되는 거고. 그럼 얘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니까 여기에 x축을 조심스럽게 박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제 k가 있으면 되겠네요. 요렇게. 됐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다라는 조건까지 만족을 하네요. 함수 fx는 극소값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래서 요놈의 데이터의 무슨 값이? y값이 마이너스 1이다. 여기까지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야. x축보다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선생님 요건 안 돼요? 요것도 한번 해볼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꺾어 올렸을 때 한 점에서만 미분이 가능해야 되잖아. 미분이 불가능해야 되잖아. 그럼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거든. 아니면 여기 이렇게 접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럼 절대 안 되지 얘는. 왜? 0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x축보다 절대 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됩니다 얘는. 그쵸? 여기에 백날 k가 있어봤자 어차피 0을 집어넣은 함수값 가 조건에서 다 걸려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아예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다 했네요. 이것만 이제 풀어주시면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는데 여기서부터도 여러분들이 스킬을 좀 알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 내가 말하는 스킬은 뭐냐면 그냥 3차 함수의 비율 관계인데 여기가 0이니까 얘를 잡을 때 얘를 2k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 k는 여기 문자 충돌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m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얘를 2m으로 잡으면 요 데이터 k라는 놈을 3m으로 바로 잡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설의 비율이 있거든. 몇 대 몇? 2대1. 이 2대1의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얘를 2m이라고 했을 때 얘가 3m으로 아주 쉽게 세팅이 되거든. 그러면 여기 x축이 있는 상태에서 0과 3k에서 x축이랑 만나면서 0에서 이렇게 찰랑거리는 3차 함수의 식은 fx를 최고차항 모르니까 최고차항 개수 a라고 해야죠. 문제에서 a라고 했으니까 a라고 놓고 x를 2개 가지고 있고 x-3m을 몇 개 가지고 있다. 하나 가지고 있다. 이렇게 놔주면 이 3차 함수가 완전히 풀 세팅이 된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누구를 집어넣어서 2m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이다. 이것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f에다가 2m을 집어넣었을 때 극소값 구하고 있는 거죠. 집어넣으면 4am 제곱 여기다가 2m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m이 되죠. 그럼 계산을 다시 해주면 마이너스 49, 4am 3승 이렇게 되는데 그놈이 마일이래요. 그럼 요걸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이렇게 a와 m의 관계식을 세워버립니다. 자, 근데 문제에서 a는 27분의 25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a를 예쁘게 만들어 줘야겠네요. 그러면 a라는 놈은 4m 3승 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그놈의 값이 뭐보다? 27분의 25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지워주시고 뚜시
27분의 250. 요거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4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이렇게 뚝 곱해주면 얘가 1000으로 바뀌어요. 그쵸? 근데 1000이라는 것은 10의 3승이고 27은 3의 3승이니까 얘가 3분의 10의 전체 3승으로 바뀌겠죠. 자, 그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m이라는 놈은 반대로 크거나 같겠네요. 얘를 뒤집은 10분의 3보다는 크거나 같겠네요. 요렇게. 됐죠? 근데 문제에서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k 어디 갔어? k 아까 했잖아. 여기 지웠네, 미안은. k가 3m이라고 했죠? k가 3m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서, 그렇지, 3을 곱해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면 얘가 k가 될 것이고, 그 k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 10분의 9.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낼 수 있네요. 그쵸? 10분의 9 맞나? 뿌시! 맞네요. 여기 보기에 4번 10분의 9가 있으니까 당연히 맞겠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12번을 해결했습니다. 자, 13번 그림과 같이 그림이 어디 있자요? 여기 있나? 그림이 상당히 좀 그렇네요. 그쵸? 상당히 좀 복잡하고 되게 풀기시게 생겼어. 일단 그림은 그래. 근데 일단 그림을 그려줬으니까 일단 여러분 고맙잖아요. 일단 한번 읽어보자. 일단 지수함수를 줬는데 일단 밑이 6이에요. 죽고 싶네요. 그럼 평행이동적 적당히 했고요. 그 다음에 절대값을 붙여서 꺾어 올리기까지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중심이 3,3이고 5,0을 지나고 어쩌고저쩌고 원이 있고, 원이 y축과 만나서 생기는 점을 BC라 하고, 원이 만나는 점을 어쩌고저쩌고 PQ라 하고, PC가 x축이랑 평행할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봤을 때 일단 앞에서 이제 문제들을 보고 이제 데이터들을 차근차근 이제 기입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원의 중심이 이제 3,3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얘도 알려줍니다, 문제에서. 뭐 안 알려줘도 뭐 상관없습니다, 사실은. 얘가 이제 0 되는 값 찾아야 되니까, 얘가 1 돼야 되니까, 얘가 이제 0 돼야 되니까, x는 5. 이게 5,0이에요. 근데 이미 이게 1이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썼을 때, 여기 이제 얼마가 되는 거야? 길이가 2고, 길이가 3이니까, 2, 3. 루트 13이네요. 일단 반지름의 길이를 루트 13이라고 이게 준 상태야. 그치? 자, 그래 놓고 놨더니만, 이제 지금 얘가 무슨 축이랑, y축이랑 만나서 생기는 요것도 구해보고 싶은 거잖아. 그래갖고 여기 그대로 여기다가 수직을 내려. 그러면 얘가 현의 입장이니까 2등분이 되겠죠? 그래 놓고 요렇게 하는 거야. 요렇게 하면은 얘가 루트 13이고요. 이 길이가 지금 얼마? 3이죠, 3. 요 데이터가 3이었으니까. 그럼 또 똑같은 얘기잖아. 이게 2잖아. 그쵸? 그럼 얘가 2가 되는 순간 갑자기 요 B라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 요 B라는 포인트가 몇 컴마 몇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 내려왔잖아. 이만큼 내려왔으니까 0,1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요 포인트는 이제 0,5가 되는 BC의 데이터도 모조리 다 구해버립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어이구, PQA, PAB, 뭐 Q, 그러니까 Q에 대한 언급이 좀 많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Q라는 좌표, 이 좌표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 이걸 잘 생각해 보는 거야. 지금 여러분 원이라는 것은 x랑 y가 2차식으로 섞여 있는데, 이거 지금 지수함수예요, 지수함수. 어차피 2차 함수와 지수함수 연립 못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 점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근처에 있는 B 또는 Q와 콜라, AP를 가지고 이제 적당히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들을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런 얘기였네요. 그쵸? 근데 하나의 정보를 더 이용해야 되는데, 요 CP가 요 X축이랑 평행가 되잖아. 그러면 같은 높이에 있어야 되니까 요놈의 무슨 좌표가? Y좌표가 5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럼 얘가 5가 되려면 얘가 5가 돼야 되고 얘가 6이 돼야 되니까 X는 그냥 바로 6이다. 이렇게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그쵸? 자, 이렇게 6,5라는 P까지 세팅을 해봤더니 그냥 보이네. 뭐가 보이냐면 얘를 그대로 연결시키면 일직선상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6,5라는 놈과 0,5를 가지고 x끼리 더하면 6이고 y끼리 더하면 6이잖아. 그러면 얘네들의 정확히 한가운데 3,3, 즉 원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름이 되는 겁니다. 얘가 지름이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AP를 요렇게 연결을 하고, 그쵸? 얘를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 여기가 무조건 90도가 될 것이고, 됐죠? 여기까지. 자, 그 상태에서 혹시 이 길이 구할 수 있나? 점을 아니까 구할 수 있겠죠. 길이 한번 보니까 5랑 1, 5랑 6, 1 차이 나니까 1, 얘는 5 차이 나니까 25. 그래서 여기가 루트 26이 되네요. 요놈과 요놈의 데이터도 잘 보면 1 차이 나고 5 차이 나고 똑같네? 루트 26이네.
그럼 여기가 얼마란 얘기니? 그치? 여기가 4분의 파이란 얘기죠. 얘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4분의 파이. 됐죠? 좀 그림이 좀 약간 복잡해 보이는데 선생님 글씨가 커서 그렇지 여러분들 실제로 그 그림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면 뭐 이거보다 좀 작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는 거야? 기억. sin PQA. sin PQA는 2분의 루트 2다. sin PQA. 아니 지금 열심히 P, B, A를 구해놨는데 P, Q, A를 물어본다고요? 원이 있습니다. 점 2개가 있네요. 이렇게 연결을 했대요. 여기가 4분의 파이래요. 근데 갑자기 이 근처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찍으래요. 요거 한번 만들어 주세요. 여전히 얼마다? 그렇지, 4분의 파이다. 어디에 찍든 전부 다 얼마다? 그렇지, 4분의 파이다. 다 뭐야 이거? 원주각 중심각 얘기잖아요. 원주각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P랑 Q랑 A를 연결한 것도 여전히 얼마다? 그치? 4분의 파이다. 그래서 4분의 파이에다가 여러분들이 사인을 시원하게 걸어주면 2분의 루트 2 기억 참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삼각형 PAB요? PAB? 요게 P구. 이게 A구. 이게 B잖아. 그치? 직각삼각형 아까 했잖아. 그러니까 니은도 공짜. 이렇게. 그 다음에 QPA는 뭐예요, 선생님? QPA. 여기가 이제 Q예요, 여러분. Q. 아까 여기 옆에 살짝 있는 거 Q. Q, P, A. 이각 물어보는 거 맞니? 그쵸? 그럼 이각을 물어보려면 여러분들이 요각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었으니까 얘가 정확히 90도예요. 여기 지름이랑 얘랑 정확히 90도인데 90도보다 얘가 좀 작죠? 그쵸? 그러면 똑같아. 지금 요게 중심각이 90도보다 좀 작은 상태잖아. 그럼 당연히 원주각은 뭐겠니? 중심각이 90도보다 좀 작았으니까 원주각은 45도보다 좀 더 작겠죠. 그쵸? 그래서 디귿에서 45도보다 갑자기 얘가 큰지 물어봤잖아. 지금 45도보다 좀 작다는 걸 말했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거짓.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야? 답은 기억 니은. 어딨죠? 여기 있네요. 3번. 3번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뭐 이게 지금 겁줄라고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맞죠? 사실은 알고 봤더니 원주각 중심각으로 그냥 다 끝나는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14번. 14번 한번 볼게요. 함수를 줬다. 함수를 이렇게 줬네요. 일단은 이 함수 자체가 이제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는 적분을 하는 문제는 아니겠지. 그러면은 이 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그냥 두 가지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첫 번째, x에다가 뭘 집어넣어준다? 3을 집어넣어준다. 그래서 f의 3은 얼마다? 0이다. 뒤에 어떤 함수가 나오든 상관없이 3부터 3까지를 적분하면 0이다. 이런 개념을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행동은 fx를 미분한다. 프라임 값을 구한다. 이렇게 정적분의 형태로 되어 있을 때 구간이 3부터 x까지니까 주어진 함수를 미분하면 x를 t 자리에 그냥 대입하면 끝나겠죠. 대입을 했더니 x의 제곱 플러스 2분의 x의 4승이다. 이렇게 아주 더러운 함수가 나왔죠.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밑에 이 식을 만족해 달래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f't가 있으니까 이제 얘를 쓰면 되겠네요. 그놈을 뭘로 나눠주래요? t 4승으로 나누니까 일단 고마워. 일단 이 친구가 3부터 a까지 이 프라임 자체가 이제 이미 x 4승, 즉 t 4승을 갖고 있었으니까 t 4승으로 약분이 되고 나면 얘가 t제곱분의 2 요렇게 이제 예쁘게 일단 한번 정리가 됩니다. 짠! 이렇게. 근데 아직까지도 이놈은 계산이 절대 안 돼요. 그쵸?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미적분이라는 걸 공부를 하게 되면 교육과정에서 빠졌네, 그것도. 삼각치환이라는 개념을 써서 얘를 뭐 치환적분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얘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쵸? 수투니까. 그럼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나? 근데 봤더니만 여기 이제 FA가 있네요. FA는 요 F를 그냥 이용하라는 얘기니까 얘가 3부터 A까지가 되고, 똑같이 T제곱 플러스 2, 위에는 T4승. 그리고 DT는 좀 생략하자. 요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도 이제 3부터 A까지가 있고 여기도 3부터 A까지가 있으니까 구간이 똑같잖아요. 그리고 안으로 4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거든? 요걸 이렇게 한번 넘겨보자고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T제곱 플러스 2니까 요거 T4승이랑 4가 있으면 왠지 약분이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3부터 A까지. 자, 이걸 반대로 쭉 넘기니까 T제곱 플러스 2로 통분이 되는 상태에서 T4승에서 누굴 뺀다? 그렇지. 4를 뺀다. 이런 개념을 쓸 수 있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자마자 절대 못합니다. 이걸 보자마자 갑자기 얘가 생각났어. 그럼 운이 좋은 거야. 시험에는 운도 좀 따라줘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뭐야? 이게 적분이 안 되는데 뭐지? 고민을 했겠지. 고민을 하고 풀어봤으니까 지금 여기서 다이렉트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시간도 문제풀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얘가 약분이 되거든. 어떻게 약분이 되냐면 얘가 t제곱 플러스 2와 t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약분이 돼요. 그럼 결국 남는 것은 t제곱 마이너스 2만 남으니까 인테그랄 3부터 a까지 t제곱 마이너스 2 그놈의 dt 이러고 나면 이제 적분이 되는 상태가 되겠고요. 반대쪽에 이제 뭐가 남아있었냐면 마이너스 3분의 14 요게 남아있었겠죠. 이렇게 이제 요것만 계산해주면 a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럼 계산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적분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t 3승 차수가 올라가고 앞에를 3분의 1 그리고 빼기 뒤에는 2t 이렇게 되겠죠. 이제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은 거에서 3 집어넣은 걸 빼주면 되겠네요. 그쵸? 얘 같은 경우 이제 a를 모르니까 그냥 a를 집어넣을 수밖에 없고 3분의 1에 a의 3승 그쵸? 마이너스 2a 이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어주면 여기 3 집어넣어주면 27 약분하면 9 이건 한 번에 하자. 6 9에서 6 빼니까 3 그걸 다시 빼주니까 빼기 3 이렇게 되고 여기 뒤에가 마이너스 3분의 14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 돼요. 그렇죠? 이제 다른 건 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요 3차 방정식만 귀엽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보기 꼬라지를 보니까 근해 공식을 약간 쓴 것 같죠? 인수분해가 한 번 정도 되고 근해 공식을 쓰면 되는 거 그런 느낌이에요. 3 곱해주면 a의 3승 여기는 마이너스 6이 3 곱해주면 얘가 이제 마이너스 9가 될 텐데 얘가 마이너스 14가 돼서 넘어오면서 이제 플러스가 되겠죠?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고맙게도 이제 a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0 되면서 조립주법이라는 걸 쓸 수 있고 1, 0, 마육, 5 이런 거 0 조심하자. 1을 집어넣어서 0 됐으니까 1, 1, 1, 투또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이렇게 0 깔끔하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면 a-1 인수 하나 갖고 뒤에는 이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5 이렇게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죠. 자, 그래 놓고 났더니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니까 여러분들 서로 다른 두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을 알았고요. a를 정말 구해 봐야겠네요. a가 될 수 있는 값은 1.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근해 공식을 써야 되고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의 제곱에서 요거 이제 빼주니까 21인가요? 요렇게. 그쵸?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얘가 이제 전체가 음수가 되니까 문제에서 양수 a 값들의 합을 구하랬잖아.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플러스만 생각을 해줘야 되고요. 이제 요놈과 1을 더하니까 얘가 요렇게 바뀌겠죠? 깔끔하게 2분의 1 플러스 루트 21. 그래서 답은 3번. 요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15번입니다. 15번 객관식 문항 중에서 이제 킬러 문제죠. 킬러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역시나 이제 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네요. 그쵸? 그리고 15번이라는 거가 이제 여러분한테 제공하는 건 너네 노가다 뛸 준비 됐니? 약간 이런 거거든. 여기서 만약에 좀 의미 해석을 해서 좀 쉽게 좀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 수열 문제에서. 수능에서는 좀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3월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작년 15번 같은 경우에 수능 작년 15번 같은 경우에 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아 이제 15번은 좀 쉽게 나올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노가다 나올 것이고 수열 문제 나올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산은 복잡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B라는 수열을 줬어요. 모든 항의 정수인 등차 수열. A에는 일단 등차 수열이래. 근데 B라는 수열을 줬는데 B라는 수열은 완전히 이제 공개를 해버렸죠. 그래서 N에다가 여러분들이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쭉 넣어보는 거야. 자, 그러면은 B의 1을 한번 구해볼 건데 N에다가 1 집어넣었어. 그럼 사인 2분의 3파이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B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보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면 이게 이제 짝수파이가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둘이 약분이 되면서 정수파이로 바뀌어요. 그럼 사인 정수파이는 무조건 0이니까 얘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 B3는
B3는 여기다가 이제 3을 집어넣을 건데, 그럼 2분의 9파이니까 2분의 9파이 주기 4파이 빼버리면 2분의 파이가 돼서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 될 것이고요. B4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짝수 파이가 돼서 반으로 나눠지면서 정수 파이가 될 테니까. 자, 그러면 그 뒤부터는 사실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B5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될 것이고요. B6는 당연히 0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열 자체가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1, 0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이 값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써 있고요.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 이것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은 얼마다? 21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n에다가 21을 집어넣었을 때 상황까지는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n에다가 1을 넣었을 때 있죠? 그때는 성립하면 안 돼요. 만약에 n에 1을 넣었을 때 성립을 해버리면 n의 최소값은 1이 되겠죠? 그쵸? 마찬가지로 2를 넣어도 성립하면 안 되고요. 3을 넣어도 성립하면 안 되고 4를 넣어도 성립하면 안 되고 5를 넣어도 성립하면 안 되고 6도 7도 8도 계속 넣어서 20까지 다 집어넣는데 그게 다 성립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게. 그죠? 그리고 21부터는 얘가 성립을 한다. 근데 22는요? 성립하건 말건 내 알 바 아니에요. 23은요? 성립하건 말건 내 알 바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그 뒤부터는 성립을 하건 말건 여러분들이 알 바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수의 최소값 21이다 이것만 보이고 끝내면 되는 거니까 그 뒷 상황은 여러분들이 전혀 관심 가질 필요가 없지. 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 뭐야? 시간과 공간만 있으면 n에다가 1, 2, 3, 4 쫙 넣어서 어디까지? 21까지 그냥 쫙 해보면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거 말고 시나리오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버리고 딴 문제를 다 풀어. 선택 과목까지 다 푼 다음에 다시 이걸로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가다를 뛰면 되는데, 만약에 이걸 좀 해보겠다, 좀 고득점을 좀 노리는 사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15번 문제를 이제 한 시험이 한 1시간 정도 남았을 때 그때 아마 이 문제를 풀지 않을까, 정말 잘하는 학생이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자, 이제 그런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했을까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럼 일단 두 놈을 곱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A의 1과 B의 1을 곱한 걸 그냥 생각할 거야. 여기 앞에서 써야지. A의 n과 B의 n을 곱한 걸 그냥 밑에다가 다이렉트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이 곱해서 A라는 수열은 정보를 모르니까 그냥 등차라는 것 정도만 아니까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무조건 0이네요. 그 다음은 A3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또 0이고요. 그 다음은 마이너스 A5가 되고요. 그 다음은 0이고, 그 다음은 A7이 되고요. 그 다음은 0이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A9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야. 그쵸?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요렇게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여기까지 더해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근데 사실은 여기까지만 더하면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만약에? 그럼 요건 더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0을 더하니까. 그쵸? 이건 당연히 성립할 놈이고, 여기까지 더했을 때도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언제까지? 얘네다가 20 집어넣었을 때까지 21 바로 전까지는 계속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써보자. A의 1, 마이너스 A의 1이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A의 1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일단. 이렇게. 그런데 밑에 또 줬어요. A의 1의 제곱이 625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25보다는 A의 1이 크거나 같고, 그치? 원래는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깔끔한 첫째 항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첫째 항의 값들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일단 여러분들 A1의 범위를 세팅할 수가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요거죠. 방금 내가 설명했는데 요렇게 여기까지 더한 것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건 해결을 한 거랑 마찬가지고, 요건 무조건 성립할 테고, 요렇게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A3와 이제 A의 1의 차이를 말하는 건데, 문제에서 처음에 등차수열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냥 공차를 여러분들 D라고 잠깐 놔볼게요. 됐죠? 이렇게 공차를 D라고 놨습니다. 그럼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도 정수가 돼야 되고 공차도 이제 정수가 돼야 돼요. 근데 당연히 D가 0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0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0이 되는 경우는 전혀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왜? 공차가 0이 되는 경우는 첫째 항이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잖아요? 첫째 항이 만약에 음수가 돼버리잖아? 그치?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그쵸? 그래서 공차가 0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됐나? 그럼 공차가 이제 양수인 경우와 공차가 음수인 경우를 생각할 텐데, 자,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나 한번 볼게요.
요렇게 둘이 더하면 2D거든? 그럼 요렇게 둘이 더해도 2D란 말이야. 지금 계속 2D가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 죽도록 영원히 계속 2D가 만들어지는 상황이에요. 됐죠? 근데 만약에 공차가 음수가 되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미 끝나요. 여기서 이미 끝났다고. 왜? 2D가 됐는데 2D가 음수니까 지금 0보다 작은 상태가 그냥 돼버리잖아, 그냥. 그쵸? 그러니까 공차는 0보다 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차가 0인 경우는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고 공차가 0보다 작은 경우도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차가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일단 알아냅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대로 진행을 한번 해보면 일단 공차가 0보다 확실하게 크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한 결과를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더한 결과는 2D잖아? 그럼 2D는 0보다 크겠죠? 아, 그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겠지. 됐어. 넘어가면 돼요.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이제 2D에다가 뭘? A5를 뺀 거. 그쵸? 여기까지만 더하는 거야. 여기까지 더하면 이제 4D인데 여기까지만 더하게 되면 그건 역시 얘를 만족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 더하면 사실은 요거 2D랑 더하니까 4D지? 근데 내가 지금 D를 0보다 크다고 놔버렸으니까 이건 어차피 만족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괜찮아요? 아, 스피드가 붙겠네. 여기까지 더하면 4D인데 그건 볼 필요가 없고 여기까지 더하는 거야.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더하면 4D에다가 그쵸? 4D에다가 9번째 항을 뺀 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야. 얘가 0보다 작으면 안 되니까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걸 신경 써줘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스피드가 붙습니다. A11은 A11, 11이라고 할게요. A11은 어차피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바로 6D가 돼버리니까. 5D가 돼버리니까. 5D? 아, 6D. 6D가 돼버리니까 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문제가 이제 6D죠. 이 6D에다가 A11이 아니라 13. 이제 요게 이제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게 스피드가 붙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15번 노가다는 스피드를 좀 붙여서 빨리빨리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 그럼 바로 스피드가 붙어서 8D라는 놈에서 이번엔 A의 17을 뺀 거. 그건 역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째 항까지를 여러분들이 더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10D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20은 0이기 때문에 어차피 또 성립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21을 집어넣게 되면 10D겠죠? 여기 10D가 될 것이고 여기가 이제 A의 얼마? 21.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만족하면 안 되는데 여기까지는 딱 만족을 해줘야 돼. 왜냐하면 여기까지 만족을 하면 그 뒤는 다 만족이야. 그러니까 만족을 안 하는 거야. 만족을 안 하고 여기서만 이제 이 부등식을 딱 만족을 해주면 여러분들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얻어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이렇게 노가다를 쪘습니다. 근데 노가다를 떠도 뭐 별로 뛴 것 같지도 않죠? 그쵸? 5개를 썼는데 이게 노가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네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면 첫째 항 A1이라고 할 거고요. 공차를 D라고 해서 얘를 정리해서 쓰면 A 플러스 4D죠? 그럼 이제 둘이 계산해서 이렇게 넘길 건데 얘가 이제 A라는 놈이 이렇게 되면서 넘겨서 이제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D. 자,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됐죠? 근데 이것도 계산해보면 여러분들 A 플러스 8D였기 때문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4D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또 스피드 붙겠죠. 얘는 뭐였겠니? 마이너스 6D겠죠. 얘는 마이너스 8D. 그래서 마이너스 8D 그거보다 더 A가 작아야 된다는 요 결론에 도달을 하겠죠. 왜냐하면 이러면서 동시에 이래야 되려면 얘를 따라야 되고 이러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6D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면 걔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요만큼의 조건이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갖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마지막 요 조건은 이제 뭐냐면 얘랑 똑같이 이제 식이 들어갈 텐데 마이너스 10D가 될 것이고 A가 될 텐데 부등호가 바뀌면서 갔다가 빠졌기 때문에 이번엔 얘가 A가 이렇게 크다. 요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얘가 요런 식으로 최종적인 A와 D의 범위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진짜 마지막 노가다죠. 진짜 마지막 노가다. A와 D의 범위를 구했으니까 지금부터 누구라는 조건, D가 0보다 크다는 이 정수라는 조건, 자연수 조건을 이용하고요. 첫째 항이 요거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이 조건을 이용하고 이 부등식을 처리해서 빨리빨리 A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D에다가 1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마이너스 8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보다는 큰 첫째 항 A. 첫째 항 A는 뭐가 되니?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9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이렇게 찾습니다.
근데 공차가 2인 경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8이 16이고요. 그 다음 첫째 항 될 것이고 얘가 이제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9까지 가능하죠. 이렇게 또시 이렇게 또 찾았습니다. 그 다음 공차가 3인 경우에는 얘가 이제 마이너스 24 이렇게 될 것이고 첫째 항 될 것이고 3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30 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써주면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9 이렇게 또 써주시면 또 찾은 거죠. 그쵸? 첫째 항 찾았죠. 그런데 넘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마이너스 25까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야가 되겠죠. 그쵸? 여기서는 요걸 좀 조심해야 된다. 아, 지웠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아까 여기다가 이제 4 이상을 집어넣을 건데 4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2가 이렇게 되면서 이미 이 뒤에 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마이너스 32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첫째 항은 문제에서 고려하지 말래요. 됐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안 나오는 게 뻔하니까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이 혼신의 힘을 해서 더하면 돼요. 마이너스 17. 자, 요거 더할 때는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5잖아. 요렇게 해도 마이너스 35니까 마이너스 70.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둘 더해주면요. 마이너스 49인가요? 요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퉁퉁퉁 하면은 6이네. 끝날 때 6으로 끝나네요. 보기에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36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지. 그치? 실제 시험에서는 당연히 계산해야죠. 왜냐하면 이 터무니없이 13이 아니라 뭐 터무니없이 뭐 146이 나오면 그때 계산을 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좀 확인을 해야겠지만 시간 없으면 빨리 찍고 넘어가야지. 정확히 풀었다면. 됐죠? 여기까지가 객관식의 마지막 킬러였습니다. 자, 이번엔 16번. 16번 단답형. 16번 한번 볼게요. 일단 극한이 나왔네. 분모가 이제 x 플러스 2인데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는 극한이니까 분모가 0으로 가잖아요. 그럼 분자도 당연히 0으로 가야지.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주니까 여기가 이제 x 플러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4가 되겠죠? 이렇게. 그럼 리미트를 보내면 x를 마이너스 2로 보내면 이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지 0은 아니잖아. 그래서 두 놈이 시원하게 약분이 되겠네요. 약분 끝. 자, 그러고 나면 0분의 욕구를 탈출했으니까 안심하시고 마이너스 2를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대로 적용시키니까 답은 2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7번 보니까 17번. x의 범위를 문제에서 준 상태에서 탄젠트에 관련된 방정식을 풀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요거 좀 알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인 30도랑 이 코사인 60도랑 이게 똑같거든요. 그때 이제 요 각의 합이 얼마면 90도가 되면요. 요 각의 합이 이제 90도가 되면 사인과 코사인을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 그러면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탄젠트도 기억을 해놓으면 되는데 탄젠트 30도라는 개념과 탄젠트 60도라는 개념이요. 이렇게 역수관계예요. 얘네 둘의 합이 얼마기 때문에? 그치, 90도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걸 어떻게 기억을 해주면 좋을까요? 사실은 이것만 알고 있어도 다 돼요. 탄젠트라는 놈을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꿔주면 얘가 이제 사인분의 코사인으로 딱딱 바뀌거든. 근데 이제 맨날 그럴 수가 없으니까 탄젠트 역시 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탄젠트는 사인 코사인의 관계가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값은 같은데 탄젠트와 탄젠트분의 1 역수의 관계가 이렇게 각을 합쳐서 90도가 되면 같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면 좀 문제를 좀 수월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탄젠트가 보이는 상태에서 90도가 보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 놈을 처리하고 싶으니까 탄젠트 분의 1 이렇게 써주시고요. 각을 합쳐서 억지로 90도가 되도록 해주면 이 안에가 이제 마이너스 x가 되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놈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는 탄젠트를 뱉을 테니까 이렇게 앞으로 나가주시면 돼요. 됐죠? 선생님 여기 탄젠트 하나와 여기 탄젠트 하나가 약분되는데요. 문자로는 함부로 약분할 수 있다.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절대로 0이 아니거든. 그치? 분모 자체에 이미 탄젠트 x를 쓸 수 있다는 게 얘가 절대로 뭐가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탄젠트라는 놈이 마이너스를 반대쪽으로 넘겨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우리는 이제 요 방정식을 풀어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놈의 해를
해를 그냥 딱 구하고 끝내라고 했으니까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탄젠트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탄젠트가 이렇게 생겼죠?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니까 어디만 보라는 얘기야? 여기만 보라는 얘기죠. 여기만 이렇게 보라는 얘기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값을 생각하고 싶으니까 y는 마이너스 1을 딱 그었을 때 요놈의 데이터를 바로 여러분들 빠르게 찾을 수가 있어요. 탄젠트가 1이 될 때가 4분의 파이라는 값이니까 요 4분의 파이라는 길이와 요 4분의 파이라는 길이가 똑같아야겠죠. 이렇게. 그럼 파이에서부터 왼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갔으니까 얼마? 4분의 3파이다. 그래서 4분의 3파이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둘이 약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PQ의 곱을 구하라 했으니까 12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8번 한번 보자. 18번 보니까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이렇게 자 일단은 x랑 y가 섞여있는 어떤 방정식인데 그쵸? 여기 앞에 직선이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된 거예요. 됐나요?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를 보니까 여기 기울기만 물어봤죠? 그럼 이 직선에서 기울기만 쏙 골라내면 되겠네요. 기울기는 y 앞에 있는 개수 이거 분의 n 플러스 5 이렇게 기울기를 처리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뭐 하래요? 뒤집으래죠? 뒤집어서 더하라고 했으니까 n 플러스 5 위에는 인수분해가 또 되네요 여러분.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둘이 약분될 거 아니야? 그래서 n 플러스 1만 남겠죠? 근데 여기는 아래 첨자가 k니까 요 n을 k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k는 1부터 어디까지? 15까지 여기다가 k 플러스 1을 조심스럽게 적용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시그마 공식 알고 있잖아? k라는 시그마 공식을 써주면 2분의 n 플러스 1 그리고 뒤에 있는 요 1이라는 놈은요 15랑 둘이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가 15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둘이 굿바이 8 8호 40 120인가요? 거기다가 이제 15를 더해주면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135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뿅! 이제 19번 보자. 19번 보니까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네요. 그쵸? 근데 지금 뭘 주고 있니? 위치를 그냥 줘버렸어. 이거 위치를 그냥 줬어 이거. 사실 위치를 주면 끝이에요 여러분. 위치를 주면 끝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치 함수를 여러분들이 그리시면 이 물체의 움직임을 완전히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고차항이 플러스인 3차 함수였으니까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이고요.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요거 쉬었다 가는 포인트 얘네들을 구하는 거죠. 그쵸? 그러려면 미분에서 0 되는 값을 찾아야 되니까 주어진 함수를 미분을 해봅니다. 그러면 x'이 될 것이고요. 시간에 대해서 얘를 미분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미분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놈을 0이라고 놓고 여러분들이 쉬었다 가는 포인트를 찾으면 되는데 이 위치를 미분했다는 개념이 이제 속도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속도 축축. 그럼 이제 이걸 풀어야 되니까 3으로 약분을 해서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 이렇게 예쁘게 인수분해를 할 준비하고요. 2, 3은 6 둘 다 마마. 따라서 t의 값은 2 또는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여기 있는 2와 여기 있는 3은 여기가 2고요. 여기가 3 이런 뜻입니다. 됐죠? 근데 점피의 운동 방향이 바뀌는 두 점의 위치의 합이 2분의 117이다. 우와 마지막 계산이 약간 빡세네요. 자 물체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과거는 고려하지 않는다. 앞으로 펼쳐질 미래만 본다. 물체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죠? 그쵸?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있는 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쫙 펼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물체가 처음에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려오는 과정. 이 과정에서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내려오고 있다가 올라오는 이 과정에서 이제 물체의 운동 방향이 한번 바뀌겠네요. 그래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두 점이라는 게 2초일 때의 포인트 그리고 3초일 때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럼 2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면 되겠네요. 2초일 때의 위치는 이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쿡 집어넣으면 되니까 8 2 집어넣으면 얘가 4인데 약분되면서 이제 30이 되겠죠. 마이너스 30 그리고 2 집어넣으면 36 거기다가 K를 추가시킨 거 요렇게.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은 위치도 한번 구해보자. 3 집어넣으면 27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어떡해
3집어넣으면 9잖아. 9, 5, 45니까 135인가요? 어머. 됐죠? 그 다음 3집어넣으면 3, 8에 24. 54네, 54. 54. 54. 이렇게. 맞죠? 3집어넣으면 3, 8에 24, 54. 거기다가 K를 추가시킨 거. 이게 이제 위치가 되겠네. 그치? 두 위치의 합. 두 위치의 합이 이제 얼마라고 했으니까. 그치? 2분의 117이라고 했으니까요. 두 놈을 이제 더해줄 건데. 일단 2K. K 두 개 더하니까 2K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계산하면은 6이 되고 14가 되네요. 14에다가 이제 27 더하니까 41이 되고요. 41에다가 54 더하니까 얼마야? 95. 이렇게 될 것이고요. 뒤에는 2분의 117이었는데 여기 있는 거 2분의 이제 넘겨주면 여기다가 135를 이렇게 추가시켜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그럼 요것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계산을 해주니까 2하고 하나 올라가니까 5가 되고요. 하나 안 올라가죠? 이렇게 252가 되고요. 자, 2로 속 약분해주면 1, 2, 6, 126이 되네요. 그럼 95를 넘겨주시면 95를 빼주시면 되니까 31이 되고요. K라는 놈은 얼마야? 2분의 3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당황하지 마시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답이 2K니까 여기다가 2배를 뿅 해줘서 답은 얼마라고. 그렇지. 31이라고 말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계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이제 공통문항의 2, 3점짜리를 모두 완료해 봤습니다. 자, 이번에 20번. 20번을 보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2x 위에 2점 a, b 만난다.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럼 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3차함수를 그리래. 그리고 y는 2x를 여러분들 그리라고 했는데 그냥 막 그리지 말고 2점에서 만나도록 그리니까 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여러분. y는 2x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점 2개를 찝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a고 요게 이제 b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선생님 이게 아니라 이 위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런 걸 만났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 돼요. 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때 만들어지는 넓이 풀었어. 제대로 문제를 풀었어. 근데 답이 달라? 그럼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 심각한 오류를 찾아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했고 답이 나와야지. 당연히 답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만약에 얘를 반대로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봐요. 선생님은 안 할 테니까. 그러면 그냥 이 데이터의 위치가 바뀌는 거지. 계산은 똑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따라서 똑같은 결과에 도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이 뭐냐면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 이 넓이를 지금 뭐라고 줬냐면 4분의 27이라고 줬어요. 자, 근데 식이 하나도 없는 선생님 넓이 어떻게 구해요?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여러분들 63 공식이랑 12사 공식 이 두 개를 좀 잘 알고 있으면 되겠죠. 3차 함수와 3차 이하와의 만남, 그 만남이 이렇게 두 점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접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면 이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12사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뭘 써주냐면 최고차의 개수, 3차식을 구성하는 그 개수들의 최고차의 개수를 쓰면 되는데 얘가 3차식 얘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 1을 툭 써주면 돼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놈을 이제 요 데이터를 알파, 요 데이터를 베타라고 했을 때 요 자리에는 그냥 조심스럽게 베타 빼기 알파가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를 지금 넣겠다는 얘기야. 이 길이를 그대로 쳐박아주면 된다. 어디다가? 이 12사 공식에다가. 그럼 그놈의 결과가 지금 4분의 27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4 하나 약분하고 나면 3이 되죠? 3 그대로 올리면 얘가 81이 되네요. 81은 너무나도 귀여운 무슨 함수야? 그치? 무슨 함수래? 어떤 놈의 4승 81이 되는 게 3이 되겠죠? 얘가. 이렇게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요 놈이 3이 됐으니까 요 길이가 이제 3이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고요. 문제에서 선생님 이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얘만 알고 구할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지금 여기에 2x라고 완전히 기울기를 줘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2인 거잖아. 지금 그림이 조금 이상한데 비율 자체가 1대2, 그러니까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렇지. 6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타고라스를 써주면 1대2 대 루트 5. 루트 5의 개념이니까 여기가 이제 3루트 5가 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죠. 그래서 길이를 구해버립니다. 그래서 답은 이놈을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제곱을 하면 9, 5, 45. 이렇게 깔끔하게 답을 얻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망 21번. 21번.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 이번 시험에서. 그러니까 어려웠다는 게 계산도 조금 많이 복잡했고요. 그 다음에 문제 이렇게 길잖아요. 길고 이제 뒤에서 그림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 좀 너무 많아. 정보들이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풀 때 온몸이 막 비틀렸을 거예요. 심지어 계산을 할 때도 이러면서 힘들게 계산을 했을 텐데 선생님도 똑같습니다. 선생님 똑같이 굉장히 계산을 힘들게 했고요. 좀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좀 답을 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문제를 읽었을 때 이게 지금 정보들을 참 다 줬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더 문제를 많이 읽어봤을 테니까 지금 다 문제가 지금 다 눈에 들어올 텐데 정보들은 다 알죠. 그랬을 때 너무 언급이 많은 거야. 외접원이라는 언급도 많고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게 또 이제 사인 값이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될 룰이 있어요. 뭐냐면 필요한 각들을 죄다 구한다. 이게 일단 기본 룰이고요. 그 다음에 외접원이랑 사인이 좀 많이 언급됐으니까 좀 사인 법칙 위주로 답을 깔끔하게 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면 좀 필요한 정보를 좀 쉽게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정보가 있긴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좀 어렵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랑 함께 이걸 계산을 반드시 한 방에 계산을 완료할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림을 줬는데 문제에서 이 커다란 원, 요 원의 반지름, 요 놈은 일단 4라고 줬어요. 그런 다음에 요 AQ의 길이 요것도 요게 1이라고 줬습니다. 이렇게 1이라고. 그럼 당연히 요 길이는 뭐가 되겠니? 3이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게 뭔지를 일단 또 봐야 되는데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 OBA라는 각을 구하라고 했어. OBA? OBA 어디예요, 선생님? OBA. 그러면 얘를 한번 연결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 각이니까. 근데 이 길이가 지금 반지름이니까 4란 말이야.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다양한 정보들이 있겠으나 요 R이 또 중요하네요. 요 R은 O와 O''를 연결했을 때 이 선상에 있다고 했으니까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얘가 또 이제 어떤 원리를 쓸 거냐면 여기서 얘가 수직이에요 또. 그쵸? 두 원이 만나서 생기는 공통현. 그 공통현을 그대로 중심끼리 뚫고 지나가면 수직으로 얘를 2등분을 하시겠죠. 이렇게. 맞죠? 수직이다. 이게 또 중요한 얘기 같아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선생님은 요 각을 세타라고 놓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얘를 세타라고 놓겠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그럼 얘를 세타라고 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요 길이가 1이거든? 그러면 요 길이를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요 길이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준 정보가 하나가 되게 세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반지름 R1과 반지름 R2를 주는데 이 R1, R2는 이 커다란 원이 아니고요. 언급을 다시 합니다. OAR 그리고 OBA 외접원의 반지름을 각각 R1, R2라고 주고 R1 대 R2 그놈이 3대 4다. 요걸 주네요. 써놓을게요. 뿅! 그러면은 이제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과 커다란 놈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3대 4다. 요런 얘기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잘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요 삼각형 두 개,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점이 바로 이 각이라는 걸 지금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각을 내가 이걸 세타라 잡았으니까 별이라고 잠깐 해보자. 이렇게. 여기까지도 괜찮죠? 그쵸?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건 뭐냐면 요 길이야. 요 길이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4라는 길이와 세타를 이용해서 4 사인 세타라고 또 세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지금 노골적으로 외접원의 반지름을 언급했고요. 요 첫 번째 소문자 R1은 요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4 사인 세타. 요 길이를 마주보는 사인별 요걸로 나눈 값. 요게 이제 2배의 R1이 되겠죠. 이렇게. 괜찮죠? 그럼 같은 원리로 요 커다란 놈에서 한번 또 보는 거야. 요 커다란 놈에서 보니까 요 커다란 놈도 마찬가지로 4와 별이 마주보고 있죠? 4라는 놈을 사인 뭘로 나눴을 때? 별로 나눴을 때. 그때는 이제 2배의 R2. 자,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R1과 R2가 이제 비율이 3대 4였으니까 그냥 얘를 3T라고 하고 얘를 4T라고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R1 자리에다가 그대로 3T를 집어넣으니까 얘가 이제 6T가 되고요. 얘가 이제 뭐가 되냐면 8T가 되더라. 이렇게. 그러면 크게 바라봤을 때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어? 3대 4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 4가 떡버티고 있으니까 얘가 얼마라는 사실을. 그렇지.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4분의 3.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구나. 그래서 사인 세타라는 걸 또 써놓을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사인 세타가 4분의 3이니까 미안합니다. 그럼 요 길이가 이제 뭐가 된 거야? 진짜 3이 돼버린 거야. 그럼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니까 이게 이등변이네요. 그쵸? 여기까지. 그리고 요 길이가 4였고요. 요 길이가 3이었으니까 요 길이가 이제 피타고라스를 썼을 때 16에서 9 빼면 7, 루트 씌우면 이렇게 된다는 것까지도 알았어. 와, 다 했다. 됐죠? 사실 여기까지가 이 문제를 푸는 모든 정보입니다. 더 이상은 필요가 없대요. 좀 썰렁하죠? 이것도 선생님이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둬야 된다는 걸 안 거야. 그쵸? 여러분들은 오해하면 안 돼요. 저기까지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 뒤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왜 생각을 안 하지? 저 새끼 천재인가? 절대 그러면 안 돼. 선생님이 여기까지 하고도 별짓 다 해봤어요. 그쵸? 문제의 답을 내기 위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다가 지금 결론이 난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답이 나오는구나. 결론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론을 이제 그대로 문제에다가 녹여야 되는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각이 아까 이거였잖아. 요거에 대한 사인 값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그림이 조금 약간 여러분들이 좀 잘 안 보일 테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고, 그림이 이상하게 그렸네. 요 길이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요 길이가 4예요. 그리고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지금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그쵸? 그런데 지금 아까 사인 세타가 얼마였냐면요. 이게 4분의 3이었거든? 그쵸, 4분의 3. 그리고 당연히 코사인 세타의 값도 그림을 보고 알 수 있어요. 몰라도 되는데, 뭐, 이걸로도 알 수 있는데, 4분의 루트 7.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세타라는 값을 아니까 우리가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거든? 지금 요 길이를 말하는 거예요, 요 길이. 요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길이를 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잘 쓸 건데, 코사인 법칙을 쓰면 세타를 끼고 있는 1과 7을 가지고 장난친다. 2배의 1, 루트 7. 제곱하면 1, 제곱하면 7, 그리고 x제곱을 빼주는 거죠. 이게 이제 x였으니까. 그쵸? 그럼 계산을 할 건데, 계산을 하면 요렇게 되면서 2가 되고요. 루트 7 곱해주니까 2분의 7이 되네요. 그쵸? 그럼 얘는 8이 되고요. 그쵸? 8. 그럼 x제곱을 넘기면 x제곱은 이렇게 되고요. 2분의 7이 반대로 넘어오면서 8이 2분의 16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2분의 9가 되겠네. 이렇게. 됐죠? 그러면 2분의 9라는 게 x제곱이었으니까 요 x라는 놈은 2분의 그러니까 루트 2분의 3이었는데 루트 2분의 3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유리화를 시킨 거야. 그러면 2분의 3루트 2가 요렇게 되겠네. 그쵸?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지금 누구야? 요거에 대한 하트라고 할게요. 사인 값이 지금 필요한 거거든? 그러면은 지금 3이라는 놈과 요 하트가 지금 마주보고 있는 상태니까 여러분들은 요 각에 대한 사인 값만 좀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 그쵸? 그러고 나면 뭐가 보이니까? 그치? 4가 보이니까 마주본다를 좀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요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보려고 요게 이제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렇다고 코사인 법칙을 써서 다시 사인 법칙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요걸 그대로 내리면 지금 그림이 약간 이상한데 수직 이등분이 되겠죠. 이등변이니까. 그러면 이제 요 길이는 요거에 다시 반대가리니까 4분의 3루트 2가 됩니다. 요렇게. 됐죠? 그러면은 요 놈과 요 놈을 가지고 여기 요 값을 구할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태인가요? 자, 끝났으니까 집중 한번 할게요. 그러면 요거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인 값을 구해야 되니까 피타고라스를 쓰면 돼요. 그럼 요게 9고요. 요거 이제 제곱하면은 정말 제곱하면 2, 9 얘가 16이니까 약분되면서 8이 되고요. 위에는 9가 되네요. 이렇게. 됐죠? 제곱한 걸 빼준 거야. 그러면 이제 요 길이에 루트를 씌운 게 나오겠죠. 루트. 자, 계산하면 8분의. 자, 8, 9, 72에서 9를 빼니까 63인가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8분의 63. 이렇게. 그쵸? 내비둘게요, 그냥.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나면 우리가 누구를 구할 수 있나? 지울게요. 누구를 구할 수 있어? 누구를? 요거랑 요거 마주본다. 즉 사인 요거 이제 하트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할까? 네모라고 할게요. 너무 쓸 게 많네. 사인 네모. 사인 네모를 구해주면 3분의 이제 여기 안에 루트 8분의 64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됐죠? 선생님 8분의 63, 63. 8분의 63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세요. 그치, 얘가 79, 63이죠. 얘가 79, 63. 그러니까 9는 앞으로 나가자. 그치? 9는 앞으로 나가면서 3이 되면서 둘이 약분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그럼 8분의 7, 루트 안에 8분의 7이 남네요. 이렇게. 요건 이렇게 쓸게요. 더 이상 못 해먹겠다. 사인 네모는 이렇게 루트 8분의 7이 된다. 이렇게. 그러면 4를 사인 네모, 4를 사인 네모로 나눈 거 루트 8분의 7로 나눈 값은 이렇게 한번 써보자. 됐죠? 그 다음 3을 사인 하트로 나눈 값이랑 똑같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또 되겠네요. 됐죠? 지운다. 그러면 사인 하트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자, 사인 하트는 얘를 일로 보내주고 4 나누고 올려주면 되니까 4분의 3에다가 루트 8분의 7. 자, 더 이상 정리 안 할게요. 요 정도만 남겨놓는 거야.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사인 하트 구했습니다. 됐죠? 뭘 구하는 거니, 그 다음? AR. AR 어딨어? 아이, 지웠네. 아까 A 요거죠, 요거 AR. X 구하는 거였네? X가 뭐였지? X가 제곱이 되면 아까 미안합니다. 2분의 9였나? 맞죠? X를 제곱한 게 2분의 9였죠? 그래서 X는 구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답을 내래. 이거 전체를 제곱하래잖아. 그치? 제곱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맞고요. 분모에는 X제곱 들어오는 거 맞고요. 이제 이걸 제곱해서 그대로 써주면 되니까 16분의 9도 써주고요. 루트 그냥 벗기면서 8분의 7도 써주면 되겠죠? 와, 진짜 다 했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신나게 약분을 합니다. 뚜시. 됐죠? 요거 한 번만 요렇게 약분하자. 요렇게 약분하면 8. 그러니까 8, 8이 64가 분모에 들어갈 것이고요. 위에는 7.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둘이 더하고 끝내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71. 요렇게 깔끔하게 71이라는 아주 어려운 계산을 한 방에 완료했습니다. 됐죠? 상당히 좀 어렵죠? 근데 선생님 이거 좀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고백할게요. 절대로 얘를 그냥 바로 계산하지 않고 어디서 내가 엄청 꼬였더라? 여기서도 졸라 꼬였고 여기서 이제 이 길이를 반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걸 반으로 안 나누고 그냥 막 했고 열받아가지고 유리화도 해보고 계산 다시 해보고 어디서 틀렸는지 모르겠고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시 와가지고 막 각을 딴 데다 잡아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봤습니다. 나도 오래 걸렸고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더 맞추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런 계산 언제 한번 합니까? 지금 한번 연습하고 넘어가야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21번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번엔 22번. 22번 공통문항이 가장 킬러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 fx의 최소값은 0이다. 일단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니까 W인데 최소값이 0이래요. 최소값이 0이니까 4차함수의 극소값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값, 그것이 0이다.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실수 t에 대해서 주어진 곡선 위의 점 어쩌고저쩌고 t, ft, t에서 그러니까 어떤 한 점이야. 거기서 접선을 이렇게 줬는데 접선과 곡선이 다시 만나는 점이 접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실수 t의 집합?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읽자마자 한번 그려봐야 돼요. 뭐 대충 4차함수가 이렇게 생겼을 때 내가 이런 데다가 점을 찍고 그대로 접선을 줘버리면 그러면 접점 이외에 점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쵸? 접점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도록. 그럼 이게 존재를 하잖아, 이거는. 그쵸? 그러면은 요 값은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 요 집합 A에 포함되는 값이 아닌 거죠. 그쵸? 자,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그려본 사람들은, 요런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들은 그냥 바로바로 쉽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요게 A라는 놈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T가 있으면 이렇게 접선을 줬을 때 어떻게 돼요? 절대로 이 W 함수와 이 빨간색 접선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점 이외에 또 만나는 점이 없게 돼요, 이렇게. 괜찮죠? 자, 그러면은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요런 곳이 이 집합에 해당할 수 있네. 요 점의 무슨 값이, X값이 이 집합 안에 원소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일단 이런 데서도 뭐 이렇게 접선 주면은 접점 위의 점에서 만나지 않겠죠.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역시나
어떤 A와 어떤 B의 바깥쪽에 이제 있는 T만 생각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4차 함수를 이렇게 무난하게 그렸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서 접선 주면 되고 여기서 접선 주면 되고 이런 데서 접선을 다 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접선을 줬을 때 얘랑 다시 만나는, 그치? 여기서 접선을 줬는데 얘랑 다시 만나는 그런 곳이 A이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의심을 하는 거죠. 약간의 의심을. 그쵸? 그랬더니만 성립해. 왜? A보다 작기만 하면 무조건 접선을 줬을 때 이 곡선과 다시 만날 일이 없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되면 A를 포함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왜? A를 포함하면 A라는 놈에서 접선을 줬을 때 여기 또 접하잖아요. 그러면 문제에서 그대로 접점 이외에 존재하지 않도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접점이잖아. 이것도 접점이고 이것도 접점이잖아. 자, 여기서 말하는 그 접점은 정말 말 그대로 이 T, FT 요 놈만 접점으로 인정을 하라는 얘기죠. 그쵸? 뭐 약간 이중적인 표현이 있을 수 있나 이게? 이것도 접점이니까. 그럼 여기 엄밀히 말하면 갖다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이거는 근데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접점이라는 말이 이것도 접점인데 이것도 접점이거든.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줬을 때 얘도 접점, 얘도 접점이잖아. 근데 이제 그것까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논란의 소지가 크게 되지는 않을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러면 여기 B 쪽이 있으니까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죠. 왜? B보다 큰 쪽에서 접선을 주기만 하면 얘랑 절대 만날 일이 없잖아. 근데 이놈보다 앞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만나게 돼요. 언젠간 4차 함수를 뚫고 지나가니까. 이런 데서 주면 언젠간 4차 함수를 뚫고 지나가니까. 가끔 변곡점 같은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변곡점 줘도요. 그쵸? 접점 위에 언젠가는 4차 함수와 만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밑에다가 어떤 조건 하나 넣어놓냐면 이렇게 F'A는 16이다를 줬으니까 여기서 접선을 구했을 때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다? 16이다. 여기까지 준 거야. 그러니까 4차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서 사실은 접선 주고 얘를 A, 얘를 B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 프라임 A가 16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4차 함수 W를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W로 만들어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기까지 읽고 해석한 거야. 4차 함수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구나. 됐죠? 자,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인데 어떤 실수 P에 대해서, 모든 실수가 아닌 어떤 실수 P에 대해서 fx 빼기 p는 0이다. 근데 절대값을 붙여놨네요. 절대값을 붙여놓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 또는 3 두 개뿐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게 출제자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도와주는 어떤 그런 코멘트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게 절대값을 여기다 붙이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냥 fx는 p다. 이거 똑같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굳이 뭐 절대값을 붙여줄 필요가 없는데 이 밑에 보니까 모든 문제에 다 절대값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을 도와준 거야. fx라는 그래프를 그냥 생각하지 말고 fx에서 p를 뺀 다음에 절대값을 붙인 함수를 좀 생각해보면 어떠니? 라고 출제자가 이렇게 의도를 준 거예요. 물론 선생님은 그렇게 안 풀 건데 그런 의도를 준 겁니다. 여러분들을 굉장히 도와줬던 그런 문제예요. 그냥 뭐 해석할 때는 fx는 p다. fx는 p다. 자, 요걸 풀었을 때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1과 3 두 개뿐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4차 함수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W 이런 모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생겨도 되잖아. 이렇게 두 개 딱. 여기가 얼마? -1과 3 이렇게 두 개뿐이다. 이래도 좋고요. 아니면 뭐 어떻게 생겨도 좋아요. 요 위에 이렇게 한없이 위에 있어가지고 여기가 -1, 여기가 또 얼마? 3. 이래도 좋고요.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쉬었다 가는 포인트가 여기 또 있어가지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여기가 이제 -1이고 여기가 3. 자, 이런 느낌도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만약에 답을 맞춰야 돼. 진짜 시험이야. 시험장 안에 있었다면 당연히 이거 알까? 그쵸? 여러분들이 지금 추론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설마 이런 걸 추론하겠니? 이런 걸? 지금 정보도 되게 빈약해 보이는데 이런 것만 가지고 얘를 추론하진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로 하는 거야, 얘로. 여러분들이 당연히 시험 때는 얘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얘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있는 놈, 요 두 놈을 잘 해석해보면 얘일 수밖에 없다는 걸 또 보이는 거거든. 이 두 놈이 이제 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얘일 수 있나? 자, 일단 첫 번째. 요 조건. 자, 이 조건은 사실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가 없는 과조건이에요. 과조건. 과하다, 조건이. 그러니까 굳이 이 조건을 쓰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인데 왜 과조건이냐면
지금 이 f라는 함수의 절대값을 교묘하게 달아놔서 여러분들을 조금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절대값 함수라서 이제 이걸 이제 0이라고 딱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정보를 얻게끔 이렇게 준 거야, 출제자께서는. 그런데 사실 이 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f라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든지 관심 없이 무조건 0입니다. 얘네 둘을 더하면 무조건 0일 수밖에 없어요. 자, 그 이유는 함수 자체를 절대값을 붙여서 꺾어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f라는 함수만 잘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이 h라는 놈도 절대값 안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h가 지금 0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음이거든? 그쵸? 음이니까 절대값 안으로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를 빼놓고 안으로 집어넣을 수가 있어. 그럼 정확히 말하면은 이게 요렇게 되는 건데, 어차피 절대값 안에서는 지 혼자 부호를 막 바꿀 수가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다시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절대값 밖으로 마이너스를 빼내고 그냥 끝내는 상황이야, 이렇게. 그쵸?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h가 그냥 플러스였기 때문에 절대값 안으로 그냥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런데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면, 그리고 또 여기 이 조건이 있어요. 서로 다른 실근이 마이너스 1과 3 둘 뿐이라고 했으니까 f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얼마? p가 되고요. f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이렇게 p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괜찮죠? 그러면 재빠르게 여러분들이 요 p라는 놈 있죠? 요 p라는 놈을 뭘로 해석할 수 있게 되니? 그렇지, 얘를 f의 마이너스 1로 바로 바꿔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얘를 f의 마이너스 1로 바로 바꿔치기 하면 이 절대값 안에 있는 요 놈이 사실은 프라임이랑 똑같은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리미트가 절대값 안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의 프라임 값이긴 프라임 값인데 0보다 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은 상태, 즉 마이너스 1이 있다면 그놈의 왼쪽 기울기를 말하게 되고요. 얘도 같은 원리로 마이너스 1의 오른쪽 기울기를 말하게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왼쪽 기울기와 마이너스 1의 오른쪽 기울기, 절대값 무시하고 요놈의 왼쪽 기울기와 요놈의 오른쪽 기울기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면 어디서 기울기를 만들든 왼쪽 기울기랑 오른쪽 기울기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극한의 결과가 이게 같은 값이 돼버려요. 이렇게. 둘이 같은 값이 돼버려. 그럼 얘는 절대값 하트고 얘는 절대값 하트가 되는 거야. 근데 절대값 하트인데 얘는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절대값 하트잖아. 그럼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첫 번째 조건, 이 조건은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 f가 미분 가능한 함수고요. 요 위에 이제 실근이 요렇게 주어져 있는 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요 문제를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 근데 이렇게 했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에서는 이게 뭐 꺾어 올리는 뭐 그런 개념이니까 이게 왼쪽이랑 오른쪽 부호가 다르니까 더하면 0이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맞구나라고 안심을 했겠지. 그치? 근데 사실은 얘가 f가 미분이 가능하기만 하면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 라는 걸 여러분한테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테 그 위안을 주는 거야. 안심을 하라고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방금 내가 이 위에 걸 설명하면서 밑에 걸 해버렸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p라는 놈이 역시 f3이 되거든요. f3이 된단 말이야. 그럼 또 똑같은 얘기잖아. 절대값 안으로 얘 그냥 넣을 수 있고 절대값 들어가면서 마이너스가 앞에 딱 들어가잖아. 그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럼 f가 미분 가능한 함수였으니까 얘가 이제 하트, 얘도 역시 하트 똑같은 값을 가질 거고요. 마이너스 절대값 하트와 절대값 하트 두 놈을 이번에 곱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곱한 놈이 0보다 크거나 같대. 말이 안 되잖아.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앞에 마이너스가 틱 달려있으니까 얘는 0보다 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수밖에 없다. 그치? 0일 수밖에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하트가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0일 수밖에 없다. 즉 F'3이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가 돼서 아까 선생님이 그려놓은 그 그래프는 다 안 돼요. 오직 얘만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4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러면 아까 맨 위에서 최소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이제 0이 되는 건데
또 비율관계, 4차함수의 비율관계 중에서 유명한 비율관계가 여기가 3대 1이거든. 그래서 얘가 0,0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fx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fx 한번 만들어 볼까요? 저 그림을 보고. 그러면 fx는 일단 최고차항을 모르니까 그냥 선생님이 k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과 3에서 y는 p와 만나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그리고 x 마이너스 3을 무려 3개나 가지고 있고 뒤에 플러스 p 이렇게 여러분들이 세팅해주면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0,0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0,0을 뚝뚝뚝 집어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27k, 그리고 플러스 p는 0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p 역시 뭘로 바꿔낼 수가 있다. 그렇지, 27k로 바꿔낼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f라는 함수를 거의 다 구했어. 누구 빼고? 그치? 최고차항의 개수 k 빼고 다 구했습니다. 됐나요? 근데 선생님 아까 처음에 하셨던 얘예요. 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y는 16이 있다고. y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16. 그러니까 y는 16x, 뒤에는 뭐 이렇게 머시기가 이게 있잖아요, 선생님. 그래놓고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b 이렇게 하셔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제 얘를 풀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계산이 조금 단지 그냥 계산하는 것 뿐이라서 뭐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방법은 이제 요 놈을 미분을 진짜 하는 거야. 미분을 진짜 해서 a 집어넣은 것은 얼마다? 16이다. 요것도 미분해서 b 집어넣은 것은 16이다 하면은 a와 k의 관계식이 나오겠죠. 또 마찬가지로 b와 k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k와 a와 b 못 찾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 방법은 없어요. 그냥 이걸 보고 똑같이 함수를 한 번 더 만들어주면 되거든? 자,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똑같은 얘기야. fx라는 함수를 최고차항을 k라고 놓고요. 여기 a와 b에서 찰랑찰랑 거리고 있으니까 x-a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x-b의 전체 제곱 한번 놔주시고, 그러고 뒤에 16x 플러스 m이라는 놈을 더해주시면 똑같이 얘도 인수정리라는 개념이죠. 요 그림을 보고 f를 만들어준다. 그런 다음에 가장 무식한 방법인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둘을 진짜 같다고 놔버리면 돼요. 요 녀석도 전개를 쭉 해주시고 위에 있는 놈도 전개를 쭉 해주신 다음에 개수 비교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 말고 혹시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얘를 미분하고 얘를 미분한 다음에 계산을 해서 개수 비교하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얘를 미분하면 3차식이 되고 얘도 미분하면 3차식이 돼서 개수 비교가 조금 수월해질 수가 있거든. 그런데 그것도 몰라,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생님 지금 계산 안 할 거야. 계산 안 할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요것만 계산을 해서 k와 a와 b와 뭐 m 이런 거 다 찾아주시면 깔끔하게 답을 낼 수가 있고, 답은 이제 얘네들을 더한 게 이게 4가 나왔어요. 근데 이거 4는 그냥 쉽게 찾을 수가 있어. 4는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a랑 b랑 구하지 않고 a 더하기 b를 바로 찾을 수 있었어. 근데 이제 p를 찾으려면 어쩔 수 없이 다 찾아야 되더라고. 다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 여러분들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냥 바로 계산만 하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보세요.